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 W 채널, 오늘은 고덕 신도시 중심 상업지구에 있는 고덕 베네치아 상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먹고 놀고 마시고 한 방에 끝낸다. 24시간 불황을 모르는 위락상가 고덕 베네치아. 자, 유동인구, 집객력, 소비성을 모두 갖춘 고덕 베네치아. 대지 위치는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요염리 4320-3번지에 있고, 규모는 지하 4층부터 지상 6층까지, 주차는 43대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고덕 베네치아는 6가지의 장점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 안정적인 배우 수요, 삼성 반도체, 행정타운, 공공기관 5만 7천여 세대 14만여 가구를 배우 수요로 두고 있다. 두 번째, 고덕 신도시 내에 0.14%의 희소가치, 바로 위락상가, 위락이 가능한 상업용지, 희소성 때문에 선점이 어려운 인기 상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풍부한 유동인구, 업종 제한 없이 24시간 불황을 모르는 위락상권. 지금 불황 잠깐 왔죠? 코로나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뛰어난 황금성. 상가 투자의 승패는 결국에는 황금성이다. 황금성이 뛰어난 로데오 상권. 다섯 번째, 메가톤급 집객력. 어반그로브 고덕, 브리시티 고덕, 파피에르 고덕처럼 메가톤급의 상가들이 집객해 있다. 여섯 번째는 고덕 신도시 중심 상업지구에 위치해 있고, 주거, 업무, 행정시설 밀집, 고덕 신도시 내 메인 상권이다. 자, 과연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고덕 베네치아, 좋은 상가인지, 우리가 투자할 만한 상가인지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죠. 자, 지하에는 유흥주점, 3개의 맥주점, 당구장 등이 들어가고, 1층, 2층에는 레스토랑, 음식점, 부동산, 편의점, 참치 전문점 등을 구성해 놨네요. 그리고 3층, 4층에는 노래방, 바, 7080 라이브 카페, 5, 6층은 비즈니스 모텔인데 이건 이미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뒤에 가서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자, 희소가치가 높고 풍부한 배우 수요, 소비성 강한 경제특구, 편리한 교통인프라, 제한 없는 MD 구성, 경제적인 분양 조건, 한번 하나씩 알아보시죠. 자, 고덕 신도시 중심 상업지구의 상업시설을 비교해 놓은 건데, 보시면 이쪽이 이제 베네치아입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이 되어 있고, 지금 옆에 보시면 제니스타워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위락시설, 숙박시설, 큐타워에도 똑같아요. 하지만 옆에 있는 메디컬타워, 고덕타워, 제일타워는 일반 근생이라는 거, 이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보시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위락상가는 고덕 신도시 내에 0.14%밖에 되지 않다라는 거. 이 상가에 집중해야 될 게 결국에는 위락상가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분양받으실 때 고려하시는 게 이제 평당가가 주변에 비해 저렴한가 보셔야 되는데, 전용 10평 기준으로 봤을 때 1층은 8억, 2층은 3억, 3층은 2억 7천만 원대로 분양이 가능합니다. 옆에 있는 제니스타워와 큐타워를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하지만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큐타워가 더 저렴하다. 근데 이제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장마다 분양받으실 때는 꼭 방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베네핏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꼼꼼히 살펴보시고 투자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뉴스에서도 그렇고 고덕 신도시에 투자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대략 한 240조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건 이제 이 앞에 삼성 불패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쪽만 하더라도 대략 한 110만 평, 그리고 이 밑에 50만 평을 추가적으로 매입하겠다라는 뉴스가 발표하면서 아시아 최대 클러스터 170만 평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 것으로 예상이 돼요. 여기에 유발되는 유발 인구와 이걸로 인해서 생산 유발 효과,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면 고덕 신도시, 평택의 고덕 신도시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자, 2024년 지금부터도 이미 입주한 세대, 그리고 2024년 입주 세대까지 봤을 때는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 주상복합이죠. 이쪽에 주상복합인데 고덕의 랜드마크인데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600세대 정도 되는데, 요걸 시작으로 이미 들어와 있는 파라곤, 자이렌즈아이, 신동아 파밀리에, 제일풍경채, 행복주택, 신한인스빌, 금호올림 이런 거 들어와 있죠. 최근에 입주를 시작한 파라곤 에듀포레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21,519가구가 들어올 예정이다. 하지만 지도를 보시면 이쪽에도 투룸,
쓰리룸이 이미 들어와 있고요. 여기도 들어와 있고 여기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인구수는 더 유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여기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그런 기업체들도 삼성 외에도 들어오기 때문에 중심상업지구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도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면은 이쪽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위락상가잖아요. 이 유흥주점이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무 상가나 들어가서 나 바 하고 싶어요, 노래방 하고 싶어요 하면 안 돼요. 위락상가로 지정된 곳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하에 지금 이렇게 B015가 위락상가가 돼요. 면적은 대략 계산해 보면 77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들을 보시면 여기에는 뭐 위락상가 넣고 여기에는 이제 당구장을 넣어서 조화를 이루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도 근린생활시설이니까 이렇게 호실별로 분양을 받아서 임대를 놓으실 수가 있고 2층도 이렇게 1층보다는 사이즈가 좀 크죠. 대형 프랜차이즈라든지 이런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층에도 일부 호실이 위락이고 4층에도 일부 호실이 위락인데 중요한 건 3, 4층이 이미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락으로는 지하 1층 한 칸만 위락이 된다는 거 분양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 모텔, 비즈니스 호텔 이쪽은 이제 분양이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만들기도 전에 분양이 돼요. 자, 그럼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카카오 맵으로 보는 고덕신도시의 모습이에요. 엄청나게 크죠. 이제 이쪽이 이제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어떻게 성장할지 저도 몹시 기대가 됩니다. 여기에 밀집되어 있는 주거에 살고 계신 모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상권이 커야 되는데 보시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있는 상권들이 결국에는 중심상업지구, 상가로 이용하실 수 있는 상권인데 이쪽에 오늘의 베네치아가 입주를 하죠. 이쪽이 중심상업지구가 된답니다. 이쪽이 중심상업지구고 그다음에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한데 가장 크죠. 가장 중심에 있고 또 시청이 있고 또 반도 유보라처럼 아파텔로도 있고 또 지금의 고덕신도시에서 1등인 아파트 파라곤 아파트도 이 근처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중심상업지구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핑크색 이런 것들도 상가인데 많은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쪽은 이제 엄연히 지원시설로 구분이 되어 있고 이쪽에는 지식산업센터나 이제 업무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물론 거기에도 1, 2층은 상가로 들어올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상가, 중심상업지구로는 분리가 되죠. 이쪽으로 사람이 몰릴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위치를 정확히 보시면 이쪽이 이제 베네치아인데 이 큐타워는 두 개 필지를 하필했기 때문에 좀 커요. 그리고 옆에 있는 제니스, 그 다음에 이제 베네치아가 조그만한데 여기에 지금 위락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맞은편에 있는 고덕 제일타워 같은 경우에는 또 위락이 안 되죠. 좀 더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에 우성 고덕타워, 우성 메디컬 센터가 들어왔어요. 이제 입점을 해서 있고 많은 상가들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가 뭐냐면 램 리서치 타워라고 하는데 램 리서치 타워라는 회사가 들어와요.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램 리서치 타워가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부가 지금 베네치아가 올라갈 예정이고 자, 램 리서치 타워가 이만큼을 차지해서 들어오면 회사의 인구만 하더라도 대략 한 200에서 30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도 결국에 상가를 이용할 텐데 여기 안에 있는 상가가 물론 있습니다. 램 리서치 타워가. 하지만 여기에도 위락은 되지 않죠. 여기서도 상가를 이용하겠지만 큐타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제니스, 베네치아 아무래도 가장 가깝기 때문에 이쪽 상권들을 이용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그래서 보시면 이 정도만큼이 고덕에서 중심상업지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쪽부터 지금 개발이 돼서 들어오고 있어요. 이쪽이 아파텔이라 그래서 반도 유보라 오피스텔이 1200세대로 지금 지어지고 있고 이것도 2025년 여기에 푸르지오 두 개 필지도 대략 한 900개 정도 될 건데 여기도 2025년 그리고 여기 센트럴 하이브라는 생활형 숙박시설도 들어오고 그럼 이쪽에 주거시설이 꽤 많아요.
꽤 많은데 여기에 상가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요만 보더라도 무시를 못하겠지만, 자, 위로 가서 보면은 파자풍신, 파라곤, 자연엔자이, 뭐 인스빌, 풍경채 이런 곳들, 아파트들도 결국에는 중심상업지구로 와서 이용할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이게 다 회사거든요. 회사들이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 대략적으로 봤을 때 40에서 50%가 지금 입주를 하고 있고, 이제 내년 정도에 완공되는 이제 베네치아가 여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가 투자는 어디까지나 공실에 대한 리스크를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 가격표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층은 좀 큰 게 뭐 14억, 그리고 배기호가 11억, 뭐 13억, 12억, 짱짱하죠. 그리고 가장 적은 게 뭐 8억 7천, 7억 4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의 가격을 주고 내가 상가를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를 해놓고 대출을 받아서 사는데 그 대출 이자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거예요. 개발이 잘 된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 공실에 대한 이자, 여기가 전체적으로 사람이 들끓는 그 시기까지 버틸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 분양 금액의 4%를 입주지원금으로 드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14억 9,900에서 50%를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7억 4,950만 원이거든요. 3.2%, 3.2%의 금리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2달로 나누면 대략 200만 원 정도의 이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저 금액의 4%에 대한 금액을 입주지원금으로 주겠다. 14억 9,900, 여기에 4%. 그럼 5,990만 원 정도 주거든요. 요거를 이자랑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한 30개월 정도의 이자를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이제 이게 잔금을 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입주지원금을 회사에서 드리는 건데, 자, 내년이니까 대략 한 10개월 남았다고 볼게요. 준공까지. 10개월이 남았고 10개월이 된 시점부터 30개월을 커버를 해준다면 대략 한 40개월 동안 공실인다 하더라도 여기는 버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되겠죠. 그렇게 가면 안 되고, 그 전에 이쪽으로 임대를 들어오는 임차인들이 많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모든 투자는 지금 투자 심리가 위축돼 있죠. 코로나나 뭐 대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압박해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좋은 조건으로 분양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지금 불장이라면, 상가 투자나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다면 회사 측에서 이런 식의 지원은 하지 않겠죠.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 그리고 경제 투자 심리가 꺾인 거, 그리고 대출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때 받아서, 자, 지금 여기 상가 위치 너무 좋으니까 투자 한번 해보세요, 이 말씀이 아니라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해서 투자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나는 위락상가의 메리트를 전혀 못 느끼겠다. 차라리 여기다 하느니 다른 거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리고 분양가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저렴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원금을 받고 또 고덕신도시의 중심상업지구에 이 정도로 투자할 수 있다는 거는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이유라는 거죠. 저는 여기가 고덕 이제 반도유보라도 다 들어오고 여기에 생활형 숙박시설도 다 들어오면 이쪽의 상권은 꺼지지 않는 불이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큰 기업체가 들어오고 이 주변에 배우 세대가 이 정도 깔렸는데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상가가 공실이다? 이거는 믿기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지금은 힘들어요. 시기적으로 힘들고 투자하는데 심리적인 위축이 된 게 맞지만 미래 가치를 봤을 때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고민해 볼 만한 자리다. 그리고 위락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유입이 올 것이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고덕신도시 베네치아 상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상가에 투자하실 때는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지만 그 상가가 결국에는 채워질 것인지, 그리고 채워지기 전까지 내가 그 상가를 갖고 있을 때 부담스럽지 않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흥행했을 때 내가 엑시트할 때 잘 빠져나갈 수 있는 상가인지,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제가 볼 때는 장기 투자로 볼 때 베네치아 상가는 괜찮은 상가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저렴하진 않죠. 그런 분양가이고 또 처음에 들어가는 초기 자본이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W 채널에 문의를 주셔서 서로 같이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고덕 베네치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문의는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을 드리고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식산업센터를 날아가서 찍어줘. 자, 한번 날아가 보자고. 가. 가.